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펩트론이요. 펩트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31만 원, 네, 20%입니다. 31만 원에 20%요. 네네. 네,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좀 많이 빠진다 싶어가지고, 네, 샀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약 그런 것도, 계약 일자도 다가와서 샀는데, 네, 갑자기 어제 저녁에 연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이렇게 30일 만에 사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네. 음. 빠진 것 같아서 사셨는데 정말 더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일라일리와 본계약 이 연장 지연 소식에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내가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신저장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이지은 대표님. 네, 이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펩트론 매수하시고 나서 오늘 좀 또 7% 정도 밀려서 걱정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의 의견, 그러니까 보유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일단 인비보라는 걸 후보 물질로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원래는 12월 6일에 이제 끝났어야 되는 그 평가 계약인데 이게 연장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이제 투자자들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릴라이릴리와의 계약 유효성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해석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후보 물질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근데 시청자님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개월 연기됐으면 네. 10개월 전 가격을 보니까 네. 한 12만 원, 10만 원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은 되는데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거나 했었으면은 10개월 전 계약이랑 가격이랑 비교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여쭤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물론 중간중간 회사 측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시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앞으로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회사가 아예 끝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갈래 하신다면 보유지만 나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일단 가격적으로 손절선을 좀 잡아 드릴게요. 지금 24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가격적으로 뭐 매기고 이런 거는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 24만 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다들 여기는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무너져? 그러면 투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4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릴리와의 계약이 무효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변동성들이 유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4만 원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24만 원 부근의 지지가 유효한지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투신도 그렇고 금투도 그렇고 다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이탈이 나오는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10개월 전에도 어떤 중간에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지 121선에 대한 지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이 두 가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유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4만 원 이탈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수급까지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K 바이오팜이요. SK 바이오팜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9천 원에 30%예요. 네. 이 종목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떤 게 가장 계속 고민이실까요? 너무 이게 하락하고 그러니까 뭐 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네. 16만 원이 목표가라고 하는데 네. 16만까지 갈 수 있나 좀 알 수 있을까요? 16만 원까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가랑 좀 가격이 비슷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사신 이유는 실적 때문에 사신 거겠죠? 예, 실적도 있고 뭐 네. 한국 최초로 뭐 FDA 그 승인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좋은 얘기가 모멘텀 많이 있어서 예. 일단 이 회사는 그 뇌전증 치료제 관련돼서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미국에서 예. 엑스코프리 관련돼서 이제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원래는 2위를 하다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좀 점유율 높여가고 있고 또 효능이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실적까지도 굉장히 좀 괄목한 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는 물론 지금 그러니까 기술 이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좀 탄력도는 살짝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좀 시원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추세로 봤을 때도 저는 여전히 우상향의 추세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가가 살짝 높기는 높으세요, 시청자님이. 아까 얼마 시청자님 원하신다고 하셨죠, 목표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전문가님들이 얘기하는 게 16만 원 얘기하던데요, 다? 16만 원이요? 네. 16만 원까지 목표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종목의 16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 보면 돌파를 해줘야 됐던 가격대인 12만 6천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도 16만 원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2020년 이때로 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이상까지도 가격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16만 원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바로 가느냐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게 30% 비중이 묶여있는 게 조금은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중간에 전에 고점인 14만 7천 원 부근을 좀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10%라도 비중을 수익을 챙겨두시고 남은 20%로 끌고 가시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은 좀 방사선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재료 자체는 많고 실적에 기반돼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셔도 좋지만 내가 비중이 30%고 약간 중간에 이 바로바로 16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못 가는 그 길목에서 좀 답답하다 할 수 있으면 중간에 10% 정도는 수익 챙기면서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상승 시 일부 수익 실현하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네, 네, 현대차요. 현대차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6만 4,500원이고요. 10%예요. 26만 4,500원에 10%요. 네네.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어느 선에서 익절을 해야 될지. 네. 네, 요거 한 3주 좀
넘었거든요. 네네. 매수한 지. 근데 계속 지금 막 밑에서 왔다 갔다 마이너스였다가 오늘 네. 처음 또 플러스 된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네, 그게 3주 궁금해서요. 정도 되셨는데 언제쯤 익절을 좀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일단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네. 관세 소급 인하 소식에 또 자동차주들이 올라줬는데 내가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네, 박철순 예, 대표님 박철순.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사고 나서 계속 지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가지고 네. 계시면 됩니다. 너무 지금 뭐 좋은 상황이어서 지금 저는 사실 비중 더 늘리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관세가 가장 문제였잖아요. 이 자동차 예, 같은 예. 경우가 25% 관세였다가 근데 다행히 15%로 이제 무역 합의가 완료가 됐고 오늘 이제 네.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서 이 소급 적용이 됐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네. 뭐냐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세가 15%로 내려온 상태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난달 1일부터 관세가 15%로 인하가 돼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분기당 이 회사가 이익이 한 700억 원대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관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가 미국에 지금 관세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계속 증설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 15%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년에 또 신차 출시를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뭐 투싼이라든지 산타페 이런 것들 신차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관세 충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 매력도 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연말에 아시다시피 배당 기대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이 이제 반등의 초입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한 5%나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작년 고점과 지금 직전 고점이 만나고 있는 구간이어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9만 원 등선까지 올라가서 좀 저항이 나온다, 좀 지지부진하다, 좀 막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신다면 일단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만 고점 뚫고 나가는 데다 베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 1차적인 목표가는 29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25만 원대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일단 현금화 시키셨다가 지지선 만들고 또 이제 반등 나올 때 그때 한번 재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당 매력과 함께 지금이 반등의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9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 상담하고 싶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이게 19,300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10%. 19,300원에 10%요. 네. 네, 오늘 급락이 나와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맞아요. 가장 고민이실까요? 일단 오늘 급락도 급락인데 네. 제가 그 유상증자를 받을까 하는데 그 네. 여부랑 네. 그다음에 그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유상증자 여부랑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쉽게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대표님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혹시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투자 포인트?
그때 한참 로봇주가 네네. 이것저것 막 한참 막 좋을 때 네네. 그때 다른 것들은 상황이 좋아가지고 매도를 했고요. 네네. 얘는 좀 지켜보자라고 했던 게 좀 많이 지켜봤죠. 일단은 지금 로봇주가 좀 이제 계속적으로 최근에 강했다가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한 1, 2일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아무래도 유상증자 나오면 이제 주가 희석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비중을 줄이는 물량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아무래도 아직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로봇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10만 주에서 한 20만 주 정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매도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은 기다려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항상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항상 12,000원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2,000원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발행가 같은 경우는 12월 1일 날 일단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확정 예정일과 자 이런 잠시만 4일날 해서 5일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잖아요. 일단 주주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유상증자 받으실 수 있는데 저라면 좀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게 되니까 일단 할인된 가격으로 조금 유상증자를 좀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요거는 길게 끌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저라면은 사실 이게 지금 매수가가 19,300원이신데 이게 너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만약에 예상대로 12,000원 정도 선에서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늘리셔서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는 저항 나오면 이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일단 유상증자를 받고 네. 조금 좀 지켜봤다가 그 네. 정도 가격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뭐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로봇주들이 꽤 오랫동안 테마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라면 고점을 뚫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뭐 하이젠 RM이라든지 SPG라든지 로보티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액추에이터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모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은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뭐 로보티지라든지 이런 액추에이터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LG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실제로 얘네들은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납품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네. 손절하고 그런 쪽으로 바꿔 타는 게 더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정성 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래서 반등을 기다려보는 거고 어차피 또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길게 끌고 가실 종목을 찾으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뭐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죠.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수익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1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종목 교체 의견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걱정 많으실 텐데 고민에 좀 큰 힘이 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네이버인데요. 네, 26만 6천 원에 7%인데, 네. 예, 네이버를 애정해서 여러 번 샀는데 한 번도 수익을 못 내가지고요. 여러 번 사셨는데 한 번도 수익을 못 내셨어요. 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앞으로 다시 26만 원대까지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이버 언제쯤 다시 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시원하게 상담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박철세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저 예쁘고 스마트하신. 네, 예쁘고 스마트한 이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예쁘시고 제가 매우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박철순 대표님도 매우 팬이에요. 네, 스님 일단은
네이버 한 번도 성공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긍정의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약간은 네이버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서 제가 비중 7%에서 지금 당장은 그냥 더 늘리지 마시고 한번 쭉 끌고 가시는 거 어떠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엔비디아에서 GPU 관련돼서 우리나라로 1.3만 장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현대차 좀 움직였는데 이제 남은 물량들도 들어오면서 원래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도 6만 장 배정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식이 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왜 두나무랑 합병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돈을 따로, 그러니까 재원을 따로 들이지 않고 두나무를 손자 회사로 갖게 되는 거고, 물론 주총을 이제 넘어서야 돼요.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 22일쯤에 주주총회가 있을 거고, 그때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완전히 합병까지 가는 건데,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손자 회사로 그렇게 돈 잘 버는 회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약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다각화를 지금 두나무 쪽에서 못하고 있긴 하지만 STO 법안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규제 완화하려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규제가 다 풀어지면 많이 좀 완화가 되면 두나무도 사업을 더 다양하게 그 플랫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업을 펼칠 거고 그러면 수익화가 굉장히 좋아질 거면 결국에는 네이버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만약에 뭐 네이버가 이번 3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일부 후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도 말씀드렸을 수 있겠지만 이번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 GPU 공급 이슈도 있고 또 플러스 두나무 합병 소식도 장기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21선에 대한 가격 라인 지지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더 탄력적인 모습, 그러니까 24만 원에 대한 가격을 잘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도 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만약에 24만 원이 이탈이 되면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24만 원 이탈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수급이 살짝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탈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시거나 손절하시지 마시고 비중이 너무 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장 너무 급하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뭐 피하고 보시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24만 원 이후에 회복이 되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맨날 뉴스는 뭐 두나무 합병도 나오고 뭐 AI가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게 뉴스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요. 네, 이게 두나무 합병까지는 아직 완전히 다 통과된 게 아니라서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가 뭐 로봇이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좀 힘을 못 받는 건데 회사가 나쁘진 않으니까 저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나무와 합병 관련해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4만 원에서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꼭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